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주항공 교통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에 이어 오늘은 정치사회 분야의 2024학년도 면접 대비를 위한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정치사회 분야의 이슈이기는 하지만 너무 예민한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적 갈등 등의 소재를 면접에서 묻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이슈, 즉 사회 문제를 위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 및 사회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고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 만큼 정치 사회 분야 이슈 콘텐츠는 2편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저출산이나 지방균형 발전 등의 이슈는 작년에 다루었지만 작년을 비롯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이 콘텐츠 역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첫 번째 이슈는 늘어난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지난 8월쯤 전국이 무차별 칼부림 사태 및 칼부림 예고글로 떠들썩했고 대표적인 칼부림 사건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및 차량 돌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한 또는 앙심을 품고 일으키는 일반적인 동기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없고 일반적이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불립니다. 경찰은 칼부림 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흉악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경찰의 물리력 강화와 처벌 강화가 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칼부림 사태와 같은 다중살인 범죄들은 가해자가 순순히 경찰에 검거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범죄자가 수색에 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이후에 벌어질 일을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조현성 성격장애로 인한 망상이 범죄의 동기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소외된 청년의 분노, 고립 등에 대응하는 것이 근본적인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이상동기 범죄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범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처하여 어떠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 치료를 자의로 중단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네 번째로 정당방위 요건을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은 49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 2월이 44만 9천 명, 2022년 2월이 45만 3천 명에서 훨씬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선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로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며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채용 규모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경쟁률은 높아지고 긴 취업 준비 과정에 따라 청년들도 지치고 번아웃이 오게 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들이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여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함에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을 회복하는 추세가 청년층에서 가장 더디다고 합니다. 이 팀장이 2024학년도 면접에 대비하여 경영경제 분야 이슈를 소개해드리며 중국의 경제 위기 및 중국 청년 실업률에 대해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중국을 떠나 철수하고 채용 규모를 줄이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탕빙종 및 전업자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으며 대졸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졸업식 날 단체로 시체놀이를 하며 사진을 찍는 유행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희망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M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팀장이 지난해 콘텐츠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으니 이러한 청년층들이 취업 포기 및 취업난이 저출산 추세와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증가하는 사회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청년층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원인 및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두 번째로 경기 침체로 인해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층 구직이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있겠는지, 세 번째로 중국에서 탕핑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두 번째 특별자치도이자 특별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이 세 번째 특별행정구역입니다. 강원도는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산림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규제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구체적으로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10대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24,467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의 행정구역 면적인 16,828제곱킬로미터의 1.45배 수준에 달하여 강원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민간인 통제선이나 군사시설
자치시설 보호구역이 변경을 자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최근 군부대의 철수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만큼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조항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산림 분야에서는 산지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농업 분야에서는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게끔 하며 여러 규제를 자유화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200여 개의 조문을 둔 것과 다르게 초기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23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단순히 명칭 변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5월 25일에는 137개 조항을 발의해 84개 조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자치 권한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수정 보완을 통해 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2024년 1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이므로 이 팀장이 작년에 콘텐츠에서 지역균형 발전 주제를 다루었던 것과 연계해서도 특별행정구역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된 사항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일반 행정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